국내 외국인 인구가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민족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회의 선교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남성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를 없앴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과한 배려가 역차별을 일으키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 목회 이외 다른 일을 병행하는 목회자들의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교육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란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1000개의 교회와 학교를 건축하는 선교대회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엔 제약이 있지만 다민족 사회로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상승에 따라 국내 외국인 인구도 점차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교적 교회가 강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역 교회가 중심이 되는 다문화 선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3만 명, 약 20년 후인 2040년이 되면 외국인은 총 인구의 4.5%인 228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 한국 귀화자는 2020년 21만 명에서 2040년 54만 명으로, 이민자 2세는 28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이 다민족 사회로 성큼 다가선 상황에서 다문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얘기가 나오지만 그동안 사역은 소수의 몫이었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단체는 500여 곳으로 전국 6만여 교회 가운데 1% 미만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3년간 러시아와 호주 등에서 다민족 교회 개척 사역을 해온 한국 OM선교회 조은태 대표는 난민과 기후위기, 출산율 저하 등 시대적 흐름을 볼 때 다문화 인구 이동은 불가피한 사회 현상이라며 교회도 다민족에게 다가갈 실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은 거의가 전 인구의 20% 이상은 다민족이 될 것이라고 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가 되어진다면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재파송되는 복음의 역수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역교회가 결국 다문화 사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인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문 선교사나 단체와도 협력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입니다. 조 대표는 다문화 선교 활성화 방안으로 교회 내 다문화 사역자 양성과 말씀 전도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지 목회자 한 사람이나 어느 관심자 몇몇 사람이 하면은 장기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훈련함으로 그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팅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나 목회자의 역할이 아닌가. 조 대표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며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소변기가 없는 남자 화장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기를 없앤 건데요.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과한 배려가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루던 카운티의 한 중학교는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기를 없앴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학생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소변기를 자신이 사용할 수 없어 불쾌한 느낌이 든다는 게 이유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버지니아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도 아닌데 이런 일이 용인됐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 전역 곳곳에는 성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성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이에 대해 인구의 0.3%의 욕구가 나머지 99.7%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화장실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 뭐 애초에 다변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두가 불편함을 겪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황스럽고 불쾌할 것 같고 소변기를 없애면은 불편하고 청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상상하기 싫은데요.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성별적 성과 일치하는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은 남성으로서 남성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소변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관적인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성별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 성별 정체성은 인정 안 해주고 이 트랜스젠더가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이나 이런 것만 보장을 해주니까 이거 자체가 불평등이 아니냐는 거죠. 성소수자 배려라는 명목 아래 벌어지는 역차별 문제, 국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이중직 목회자들의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끄는데요. 출석교인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 담임 목사 3명 중 1명이 일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개한 이중직 목회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400명 중 무려 32%가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이중직 수행을 경험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도 절반가량인 17%에 달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이중직은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인 수가 줄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회자들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이중직 목회자 비율은 1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이후 이중직을 수행한 비율은 27%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따지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이때 늘어난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소형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읽을 수 있죠. 목회자들의 직종으로는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자영업과 사회복지사, 택배, 학원 강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목회자들은 직종을 선택할 때 근무 조정 등이 가능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며 목회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러한 결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지속하기 위한 목회자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중직 선택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중직하는 목사님을 바라볼 때 연민의 감정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충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떠오른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일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과 지원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독립운동가 김란사 선생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인물인데요. 김란사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문학사를 취득하고 모교인 이화학당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심어준 대표적인 여성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올해 김란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신여성 김란사 선생. 당시 김란사 선생은 능력 있는 여성을 발굴해 교육하고 더 나아가 여성 독립투사를 양성하기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올해 김란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김란사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예술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26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김란사 선생의 남아있는 사진과 자료들을 오늘날의 작가들이 새롭게 재해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단순히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예전에 그 역사책에서 봤던 흑백 사진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작가들에 의해서 화려한 색상으로 살아난,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로 살아난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느끼시도록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기혼 여성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화학당에 김란사 선생은 예외적으로 입학을 허가받았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김란사 선생은 웨슬리안 대학에서 한국 여성 최초로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김란사 선생은 이화학당 교사로 취임하면서 비밀 독립단체 이문회를 지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관순 열사를 제자로 만나게 됐고 수많은 여성들을 조국 해방의 주역으로 키워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황동진 학예연구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김란사 선생의 생애가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김란사 선생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여성교육을 발전시킨 주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김란사 선생은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교 설립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고 정동 제1교회 베델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모금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혼란기였던 그 구한말 개화기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나라 여성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요. 특히 김란사 선생님은 당시 사대문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일학교와 성경학교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우리 여성들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신앙심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했던 김란사 선생의 모습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닮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3월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27일 부산 비전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장 김영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니온 비전 미션 김성관 이사장은 곧 아프리카 우간다에 1000개의 교회와 학교를 건설하는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심과 기도 그리고 돕는 일에 많은 동참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왕보연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남대문교회가 지난 26일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정립에 기여한 변창욱 교수에게 알렌 기념상을 수여했습니다. 알렌 기념상은 우리나라 첫 상주 선교사인 알렌의 선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변 교수는 장신대 교수와 총회 선교사 훈련 원장으로 한국 선교 운동사와 세계 선교 운동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며 교회사와 선교사 연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소개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자로 제작된 성도들의 사업장은 식당과 병원, 인테리어 등 사업 분야별로 정리돼 있으며 연락처와 주소, 사업 내용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은 담임 목사는 공감 소비 운동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며 따뜻한 소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7일 4분기 접종 세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의 마지막 그룹인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내달 18일 시작됩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도 처음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은 현행 6주에서 4, 5주로 단축됩니다. 북한이 남한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8일 평양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입니다. 남한 영상물 등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이 이 같은 외부 문물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청년층을 지목하고 단속을 위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24일에서 25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보임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더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한 발언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오는 3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논의 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개인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 379건으로 전년 4만 5,642건보다 4,737건, 10.4%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5년 5만 3,865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또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1,060여 건으로 전년보다 14.8% 늘었는데 법인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약사인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 앨버트 볼라가 1년 내 일상생활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이 언급이 코로나19 변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앞으로 백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를 보게 되고 매년 재접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조사 재개를 추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새 조사팀은 실험실 안전과 바이오 보안 전문가, 유전학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중국과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찾을 조사팀 모집에 수백 명이 지원했고 이번 주 말까지 선발 절차가 끝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팀은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가 빈곤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대륙에서 백신 접종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은 불공평하다며 이전에 약속한 것의 2배인 1억 2천만 회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프랑스가 유엔 아동기금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한 해 일정 수익 이상을 거둬들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집트 세무당국은 연간 한화로 3,700여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와 블로거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 정부 방침이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을 해외로 몰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중북부는 5에서 30mm, 충청 북부는 5mm 미만입니다.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목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3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창원 25도, 부산 24도, 광주 27도로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해외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도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 이미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코로나로 선교의 인식은 바뀌게 됐어도 멈추진 않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